자, 25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애들 할게 4점짜리 위주로 해서 합니다. 9번 문제 봅시다. 자, 많이 보던 문제고 틀리시면 안 되는 기본 문제. 자, 위치와 거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위치가 0이니까 순수하게 적분하죠. A가 3이 나온다. 자, 그 다음 거리를 할 때는 부호 판정해야 되죠.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 절대값이 오기 때문에 접 올리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 자, 10번 좋은 문제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자, 3의 인승까지 계산하면 3개씩 세트가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의 세트를 묶으면 1이 나와. 근데 3개씩 묶은 세트가 3n이니까 n개 있는 거거든. 1이 n개 있으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n이라고 결정난 거라고. 반대쪽 봅시다. n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따라서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3개씩 묶겠죠. 어느 시점까지 묶을 거야. 그럼 지금 m이라 돼 있죠. m-1까지를 묶는 거지. 이렇게 3개씩 m-1개를 묶는 거야. m-1번째, 첫 번째, 두 번째, m-1번째까지 묶은 거야. 근데 그 값들은 다 1이었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니까 한 개만 더 더해지니까 10이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밑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니까 10 더해서 20이 더해지는 거고, 얘는 3개 다 더하니까 1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때 따른 시그마 값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n자리에 3n-2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쪽은 n이라 했으니까 m 더하기 9랑 3n-2가 같다고 계산하면 m이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n이 3n-1이라고 잡고 그 결과값과 비교해주면 m이 10이 나오고 그에 따른 n은 29가 나온다. 3m으로 잡고 여기가 m으로 처리하면 0이 나와서 모순이 된다 라고 처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고, 1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a가 0보다 크가 a가 0보다 작다로 나눠서 풀면 돼. 항상 이 범위에 맞는 a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a가 0보다 크다 할 때 모순 나온다. a가 0보다 작을 땐 요거 다만 요거 인수분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연습을 꼭 해두시고 따라서 계산하면 답 나오고. 12번. 자, 접할 때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고 그 점이 0,0을 지난다고 되어 있죠.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t가 1이 나와요. t가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점에서 기울기까지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6x라는 직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따로따로 구할게. 얘 하나 구하고 얘는 그냥 순수한 적분 계산 fx에서 빼기 6x를 처리해 줄게요. 4분의 51이 나옵니다. 13번 마찬가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경우를 나눕시다. a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최소는 마이너스 a고 최대는 2가 되죠. 두 개 빼버리면 a는 2가 나온다. a의 값에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 한 개는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a가 0보다 작다를 경우를 했을 때 그 음수인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니까. 자, 요게 자, 2보다 작아지면 커지면 얘가 이런 그림이 되면 2가 최대가 되죠. 최소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4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고 최소가 0이 돼서 4가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이제 14번 봅시다. 여기부터 좀 어렵죠. 자, x1이 x2보다 크다 할 때 모든 실수의 상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 자체가 지금 보면 이것도 모양 똑같거든. 그러면 안에 있는 식 자체가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t를 x로 싹 다 바꿔보면 이래 나오는 거예요. x 이꼴 a에서, 그죠?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x 이꼴 a에서의 접방인 거지, 얘가.
이해가시나? 자, 이 말이 뭐냐면 fx가 어떻게 걷더라도 fx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걷더라도 항상 fx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자, 4차함수 그래프를 조금 요렇게 과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접방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요런 부분이 생겨버리죠.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거 생기지 않는 그 A 접하는 점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접할 때 하는 이야기죠. 이런 형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밖에서는 다 커질 거 아니야. 접하고 이 안에는 안 되고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지. 이 스토리를 찾아내셔야지. 그리고 언뜻 보면 시계에 접방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지. 얘를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두고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차이 함수를 식작성하고 친절하게 조건 두 개를 이용하시면 m하고 n이 결정나고 식작성하고 대입하면 답 바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15번 해석 간단하죠. 자, 절대값에 대한 p와 q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점근선에 관심을 꼭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다 그지? 자, 점근선을 그었을 때, 자, 1대1 대응이야.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돼서. 그럼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요렇게 되는 이 그림 안에가 지금 벌써 두 개란 말이죠. 얘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 그러니까 애초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없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배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저인 Q라는 점이 당연히 이런 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점근선을 물고 있잖아.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죠? 따라서 얘도 등호가 들어가 있죠. 고로 점근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가 되든.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얘 물고 있어야 된다고. 점근선 봐야 된다고. 근데 잘 보시면 근데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누구예요? 0이잖아요. 0. 따라서 0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0까지를 잡고 이거는 이제 y축 평행이동 거니까 만약에 이게 점근선이 0이지만 이렇게 잡았다 치면 얘는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끊겨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대한 대응 관계가 전혀 없잖아.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니까. 실수 전체 집합 전체 집합으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의 이 점근선이 쭉 내려가줘야 된다니까. 이 대응 관계로. 점근선에 맞게끔 쭉 내려가줘야만 대응 관계가 모두 만날 거 아니야. 대응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 이게. 그러나 아까 했던 상황 그대로 연출하시면 되지. 아까 그려놓은 대로 낙서도 많이 했네. 자, 요 색칠한 부분과 이 구멍 뚫린 부분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이 열린 구간에 함수값이 대응돼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 집어넣었을 때 로그 3을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안 찾죠. 그걸로 A를 찾고 PQ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20번. 자, 길이 B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길이가 전부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쓴다? 코사인 법칙 쓴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나온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 세트 지어서 계산하면 K값 나오고 K가 나오면 코사인 세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T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2t라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죠. 이해 가십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A6이 2죠. A6이 1대 5 집어넣어 본 거야. 그럼 A5는 10이 나오니까 A5가 3보다 큰 거 맞죠? 성립한다.
자, AO가 지금 얘가 10인 거죠. 얘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럼 AO가 10인 거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걸 표현했죠. 그럼 10이 되려면 A4는 40이 되면 되죠. A4가 3보다 큰 거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자, 얘가 10인데 얘가 10이야. 그죠? A4가 3보다 작으면 네, 10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10을 가졌잖아. 이 자리가 지금 A5 자리잖아. A5 자리. 그죠? 10을 가지는 상황이니까 얘도 성립하는 상황이거든. 따라서 A4가 40이 되는 상황을 쭉 나열하면 A3이 3분의 A3이 40이니까 A3은 120이 될 거고 또 1을 곱하면 되겠죠.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1이 하나 결정 나는 거야. 두 번째, A4가 3보다 작은 경우에 사항을 좀 설정해 보면 자, 3분의 A3이 A4거든. 얘가 뭐보다는 3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예요. 식 정리하고 그죠? A3은 3보다 큰 왔다 했으니까 3보다 큰 거고 A4는 원래 3보다 작다 했으니까 3 곱하면 9가 되는 거지. 이런 범위를 만족할 거라고. 계속 이어갑니다. 따라서 A3이 3에서 9 사이인 경우에 A2가 2분의 A2가 A3인 거니까 그건 A2가 2A3인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하면 여기다 2배 하면 되겠죠. 2배, 2배, 2배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 이 A2라는 값은 누구 같아요? A2라는 값은 1분의 A1하고 똑같잖아. 따라서 이게 A1하고 똑같은 거지. 그로 6부터 18까지 18보다 작은 것까지 합이 A1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 이제 밑에 것만 따지면 끝나죠. 얘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1이 3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값들이 있겠죠. 그게 얼마? 1, 2일 때 가능할 거라고. A1이 1, 2면 1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따라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하면 3, 8, 1 나옵니다. 자, 22번은 좋은 문제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절대값 2개짜리의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유형은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방법 없이 딱 그 방법 하나로만 풀리면 무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린다. 자, 일단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경계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겠죠. 경계를 확인합시다. 첫 번째 연속을 대입해서 계산하고 나니까 절대값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4이면 그냥 정되는 거 나오죠. 그래서 F형이 4가 되면 자동으로 같아진다, 그죠? 따라서 F형이 4라는 거 확인했고, 자, 두 번째 이제 미가 확인할 거야. 경계의 미가. 자, 왼쪽은 바로 미분해도 되는데 오른쪽은 바로 미분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뭐 했냐면 정의로 풀었다고.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도함수 정의 쓴 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0 플러스 h 마이너스 g0 이거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 값에는 이 식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x자리 0 플러스 h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g0인 값은 얘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g0이 누군데? 여기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F형은 4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빼기 8 대식. 그대로 집어넣은 거라고. 식정리 알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이게 F형이니까 우리는 얘를 정리할 건데, 근데 얘는 절대가 붙어 있죠. 얘는 안 붙어 있고. 절대가 붙여도 상관없죠. 근데 절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찾냐면 F 프라임 0의 우미기 찾는 거야. 이렇게 쓰자. G 프라임 절대값 F 프라임 0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절대값 시킨 함수에 절대값 시킨 fx의 함수에 우미기 찾겠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프가 증가하던 감소하던
절대값을 시키면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미계는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따라서 앞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시킨 함수에 대한 우미계를 구할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하다고. 물론 수학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값 함수에 대한 우미계,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 되죠. 어차피 0 들어가면 0이거든. 요거 구할 거라고. 해석하면 우미계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F'이 0이라고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시나? 왜냐하면 fx는 3차함수 fx는 연속함수거든. 됐어요? 따라서 f형이 0이라고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차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푸는 방법 잘 보세요. 얘 미가를 확인해야 되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가능을 확인하려면 경계와 이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값에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알고 푼다. 자, 이때는 딱 두 가지만 맞추면 돼요. 두 절대값 포함된 안의 함수에 미불점이 같아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미불이 된다. 양쪽 다 있어서 상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미분 계수가 같아서 상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 첫 번째, 자, x가 0보다 크다는 부분만 따지면 되거든. x가 0보다 크다는 부분에서 2에서 미불이야. 그 말은 절대값이었을 때 fx가 x축을 지나서 뾰족점이 돼야 되니까 f형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미분한 값에 2를 집어넣은 값. 미분한 값에 2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f'이라는 값은 뿔마 8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자, 이제 합시다. 우리는 얘와 두 개로 식작성을 할 거야. 자, f형이 4라는 이야기고 f'이 0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0에서 x, y = 4에 접했다라고 처리해도 되지. 왜 우리가 f0이 0이고 f'이 0이면 fx는 x제곱 인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게 4로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얘가는. 근데 그림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 알겠나? 이렇게 접하는 게. 그런 다음에 f2가 0을 지나죠. 따라서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면 잘 모르지만 2를 이렇게 쫙끄면 0을 지나야 돼. 이렇게 f2가. 그러면 여기 근이 하나 더 생기죠. 자, f의 절대값이었을 때 미불점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x의 양수인 부분에서 미불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f2는 미불점이에요. 접할 수 없다. f2라는 값은 질러 가야 돼. 이렇게 뚫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밖에 안 되죠. 따라서 2에서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지. 이게 미불점 되는 거죠. 미불점 무조건 돼야 돼. 얘가 미불점이기 때문에 2에서. 얘도 미불점이어야 된다고. 접하는 그림은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따라서 f'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8인 거 결정 났죠. 둘 중에 -8 바로 하면 된다고. 해설보다 훨씬 빠릅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니까 꼭 습득해 두세요. 계산해서 대입하면 나오고 식정리만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총평하자면 낼 만한 거 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마 재학생들은 힘들 거고 재학생들은 아마 눈여겨본 문제들이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정형화된 거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뭐 많이 개출됐던 이야기라 이런 거 나열하는 건 시간 나오면 꼭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한 문제 정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